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응용 14번째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말고사는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말고사 공지는 우리 강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꼭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6장 2차 형체와 최소작용 자승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요, 2차 형태, 그러니까 2차 식입니다. 사실 그 번역을 2차 형식으로 해놨는데 2차 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소 자승법, 최소 제곱법인데요. 시간 관계상 최소 제곱법은 우리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형태의 정의, 그리고 2차 형태에 대한 그 대칭 행렬, 그리고 그 툴레스 기법의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제곱법이 상당히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수치 해석에서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못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칭 행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성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칭 행렬은요, 이것도 우리 보통 정방행렬이죠. n by n, 그러니까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그런 행렬인데, 그 행렬 중에서 대각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 양편의 원소들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SIJ, 그러니까 I번째 행, J번째 열이, J번째 행, I번째 열이 서로 바꿔치기 할 때, 서로, 그거를 바꿔치기 할 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트랜스포즈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전체 행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 행렬이 원래의 행렬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각 행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녀석들이 서로 같을 때, 그거를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칭 행렬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봤던 게 고유값, 고유벡터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고유값을 우리가 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고유값이라고 쳐요, 가정을. 그래서 람다1과 람다2가 서로 다른 고유값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고유벡터가 P1, P2라고 그래 봅시다. 그럼 고유값의 성질에 따라서 람다1의 I-S하고 P1을 곱해주면 0이죠. 그렇죠? 그리고 람다2의 I-S하고 P2 해도 역시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유값의 정의죠. 람다1과 람다2라는 고유값과 고유벡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식을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양변을 우리가 트랜스포즈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P2를 이게 곱을 해줍니다. 이게 그러면 S의 P1에 트랜스포즈를 해주면은 이게 트랜스포즈 성격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앞뒤가 거기다가 해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변이 람다1의 P1의 트랜스포즈 P2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도 역시 똑같이 트랜스포즈를 하지 않고 P1의 트랜스포즈를 이제 이번에는 왼쪽에서 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식하고 서로 빼줘요. 보면은 좌변이 어떻습니까? 좌변이 똑같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S의 T가 트랜스포즈가 S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은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면은 람다1 마이너스 람다2가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다른 고유치라고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P1의 트랜스포즈하고 P2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아래 첨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1과 2가 그렇죠. 요게 맞네요. 예, 그래서 요게 뭐냐면 벡터의 내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P1 벡터하고 P2 벡터를 우리가 내적을 하면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벡터의 내적을 해줘서 0이 되면은 그 두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행렬 대칭 행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칭 행렬에 서로 다른 고유추들에 해당되는 고유벡터는 서로 직교한다. 이건 대칭 행렬의 특징이죠.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추들이 실수면은 고유벡터로 실수로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칭 행렬이 P차 중분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람다 I 마이너스의 랭크 값은 n-p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n개의 대칭 행렬, n by n의 대칭 행렬이다. 그러면은 고유치를 가지면은 요 녀석의 랭크는 n-p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독립적인 벡터가 n-p개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칭 행렬 S를 대각하는 닮은 변화는 항상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찾아주는 닮은 변화에 해당되는 행렬 P, 모단 행렬은 우리가 직교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P의 역행렬이 P의 트랜스포즈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닮은 변화를 할 때 중요한 특징이죠. 자,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실수 원소를 가지고 있고 대칭 행렬입니다. 대각선이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 같죠? 0, 0 같죠? 0, 0 같죠? 그래서 람다 I 마이너스 S의 디터미넌트 특성방 형식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람다 1은 20, 마이너스 25, 50, 마이너스 75가 됩니다. 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번 울프런 알파 사이트 해보죠. 그래서 아이간 벡터에다가 이 행렬을 집어넣어주면은 아이간 밸류가 마이너스 75에 아이겐 벡터가 001, 50, 고유값이 50이면은 마이너스 3, 4, 0, 마이너스 25면은 4, 3, 0,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예, 구해내는 거는 우리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앞에서 이미 사실 값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P1에 여기 보면은 5분의 4, 5분의 3 얘니까 이게 P1은 고유값이 마이너스 25죠. 여기는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유값이 P2가 50에 해당되는 거고 P수는 001이니까 마이너스 75가 됩니다. 저게 순서가 우리하고 거꾸로네요. 그래서 모드 벡터를 넣어봅니다. 여기 5분의 3, 5분의 4 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걸 벡터의 크기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5제곱분의 분자가 4제곱 더하기 3제곱이라 5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1이에요. 그래서 단위 고유 벡터예요. 요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들로 이루어진 녀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P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P 행렬이 나와 있고 그거의 트랜스포즈죠. 이렇게 된 거에서 이렇게 똑같네요. P하고 트랜스포즈한 것이 다 똑같네요. 둘을 곱해 보겠습니다. 곱해 보면 아까 봤듯이 이게 요거하고 요거니까 그렇죠? 단위 행렬이라고 했죠. 그래서 111이 됩니다. 111이 돼서 역행렬하고 트랜스포즈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닮은 변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 역행렬이 붙는 대신에 이게 P 트랜스포즈가 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25, 50, 마이너스 75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대각행렬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그 2차, 아니죠. 3x3 행렬의 그 대각화를 이루어주는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이미 그 대칭 행렬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쿼드레틱 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2차 식이에요. 2차 식.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변수가 x1, x2, 뭐 xn 이렇게 쭉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쭉 있고 x1, x2, x1, x3 이렇게 다 붙어져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행렬로 표현해주면은 요게 그 계수 행렬이 들어가 있고 여기 x1, x 벡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벡터의 트랜스포즈 s, x가 됩니다. 그래서 요 s가 이런 식으로 요런 2차식을 행렬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때 들어가는 요 s, 계수 s 있죠? 계수 행렬 s가 대각 행렬이에요. 대칭 행렬이에요. 대칭 행렬.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얘가 4x1의 제곱이니까 요게 x1과 x1의 곱이니까 여기 요 자리가 4거든요. 그쵸? S11이 해당되죠. 그 다음에 S12가 여기 있나요? 예, 요거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S12하고 S21이 같아야죠. X1과 S2 곱은 순서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반입니다. 마이너스 1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X1과 X3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S13하고 S3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반반씩 들어가 있죠. 두 개니까. 그러니까 여기 3,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2의 제곱은 5니까 5 들어가고 그 다음에 X3 제곱이 없어. 그러니까 0이죠. 그 다음에 X2, 3 그쵸? 요게 반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표현이 되고 요 S 행렬이 대칭 행렬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들어가 있는 그 x1 곱하기 x2, x1 곱하기 x3 요 크로스 텀들은 반을 내서 2분의 1을 해서 계수를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 행렬을 이제 언제든지 2차식을 쓰니까 S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언제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칭 행렬 S를 대각화시키는 직접 모드 행렬 P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이 식을 보면은 X 이퀄 PX 프라임, X 프라임은 P0 T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P 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좌표 변환이 되는데요. 그래서 2차식이죠. 우리 2차 형식 XT의 대칭 행렬 S 그 다음에 X가 됩니다. 그러면 요 X가 여기 붙는 P죠. P0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건 X 프라임의 XT가 여기 X 프라임의 T 이렇게 우리가 쓰면은 ST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자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X 프라임으로 바꿔서 XT 대신에 X 프라임 바꿔서 써주고, 그쵸? X 프라임의 T로 바꿔 써주고, 그 다음에 X 프라임 여기 요 X 대신에 얘를 우리가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해서 그쵸? 트랜스포즈 하면은 XT 대신에 갖다 쓰는 거죠. 그러면 PTS 되죠. 근데 여기 아까 봤지만 요 모달 행렬 P가 있다는 거 했으니까 요게 역행렬이 되고 요게 바로 뭐예요? 대각화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람다 행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각화가 되면 뭐예요? 2차식이 요 앞에 붙는 요
요 트라이앵글 있죠? 요 S12에서부터 S1i가 다 0이에요. 그런 게. 오로지 얘만 남으니까, 그쵸? 그러면 요 제곱 확률은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고항만 남고, 요런 항들을 X12, 뭐 X13 이런 항들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보통 그 좌표축의 주축을 찾는다. 주축 회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x의 프라임이 이게 새로운 좌표가 되는 거죠. 좌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축에서는 이게 대각형식만 남아서 대각행렬만 남아서 제곱항만 이렇게 쭉 남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녀석이 요거죠? 그쵸? 예, 그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72의 반이 36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 그쵸? 예, 그 다음 나머지는 없으니까 0, 0,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P도 찾아냈죠? 그쵸? 근데 P를 뭐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단위 행렬을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가 요게 그래서 단위 행렬을 넣은 그 모달 행렬 P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계산해주면 여기 람다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의 x1의 제곱, x1 프라임의 제곱, 50의 x2의 제곱, x2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에 x3의 프라임 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중간 항들이 다 사라집니다. 추측으로 회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 2차 형태를 갖다 놓고 우리가 부호성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fx를 이렇게 썼을 때 이게 0보다 크면은 포지티브 데피니트 양의 정부호성 0과 같거나 크다.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은 반 정부호성 0과 음이 되잖아요. 등호가 포함돼서 음의 반정보성. 이게 그냥 음이 되면은 음의 정보성, 네거티브 데피니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단물 변화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연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보면 람다1의 x1 프라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방금 아까 우리 예제 보세요. 이거 앞에 마이너스 25, 50, 마이너스 70 이게 다 고유값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유값의 제곱이 고유값이 붙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좌표계 x1 프라임의 제곱 뭐 람다 2 있고 x2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x 제곱이잖아요. 이게 다 전부 다 양이죠. 그러니까 요 람다가 전부 다 양이 되면은 이게 그 양의 정부호성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람다가 전부 음이 되면 뭐예요? 음의 정부호성, 네거티브 데피니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마이너스가 두 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S의 성질에 따라서 S의 성질은 뭡니까? 고유값이죠. 고유값에 따라서 2차 형식의 그 정부호성이 결정이 되니까 행렬 S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정부호성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의 고유값을 얘를 갖다 놓고 고유값을 구해봐요. 그러면 0, 뭐 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보성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판별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행렬의 제곱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차원 극값은 우리 미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할게요. 미분이 없는 항만 조금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의 221페이지예요. 행렬의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냥 행렬이 아니고 이게 대칭 행렬이죠. 그렇죠? 대칭 행렬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프사이라고 발음합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사이 모양의 그리크인데 우리 프사이라고 우리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프사이. 네, 그래서 S는 프사이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프사이. 그쵸?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사이를 S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양의 정부호나 음의 정부호, 반정부호의 경우에는 이 제곱근이 쉽게 구해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포지티브 데피니트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인 경우에 한해서만 제곱근을 쉽게 구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방금 전에 봤듯이 이게 0이 보다 크거나 혹은 0과 같거나 크던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행렬의 대역할을 한번 이용해서 그 행렬의 제곱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행렬 S를 모두 행렬 P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각화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대각화된 거고 이게 모두 행렬 P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그 양변에다가 왼쪽에서는 P0를 곱해주고 오른쪽에서는 P의 역행렬을 우리가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이쪽에서는 S가 남고 이쪽에서는 그 우리 대각행렬 람다 있죠. 람다를 우리가 P의 역행렬을 가지고 닮은 변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역행렬이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러면은 행렬 S의 고유치들은 실수이고 양수라고 합니다. 왜? 그 양의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양의 정보. 네. 그러니까 그 고유치들이 실수이고 모두 양수라고 그러면은 람다의 그 제곱근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줍니다. 각각의 원소도를 전부 그쵸? 대각행렬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트랜스포즈 해도 똑같죠? 대각행렬은 트랜스포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식을 이제 요 식을 이제 그 람다의 제곱근을 두 개를 쓰고 그쵸? 그 다음에 거기 P0 요 중간에다가 단위 행렬을 집어넣습니다. 단위 행렬 P0하고 P0의 역행렬을 곱해준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정리를 해보면 요런 식으로 그 람다의 제곱근에 우리 그 P0의 그 역행렬 혹은 P0의 트랜스포즈를 가지고 닮은 변환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바로 프사이가 되죠. 그래서 행렬의 제곱근은 우리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값을 구해냈죠? 그쵸? 구해낼 수 있죠. S가 있으니까. 그 고유값에 전부 다 루트를 씌워줘요. 그 다음에 P0 우리 이제 모든 행렬을 구해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모든 행렬의 트랜스포즈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곱해주면은 우리 P0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고유 벡터를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쵸? 고유값, 고유 벡터를 찾아내면 당연히 대칭 행렬의 제곱근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삼각항렬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삼각항렬. 우리 앞에서 삼각항렬 공부했죠? 그래서 행렬 S가 우리 대칭 행렬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촐레스키법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삼각항렬 분해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푸사이를 윗 삼각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각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요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S가 대칭 행렬이죠. 그렇죠?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푸사이의 트랜스포즈가 이번에는 아래 삼각행렬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삼각행렬 분해법을 우리가 구해내는 방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S가 이제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그 대칭 행렬의 특징을 이용하는 그 촐레스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요 푸사이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푸사이의 그 정의가 여기 요거잖아요. 푸사이 트랜스포즈 푸사이가 S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푸사이가 요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둘을 해서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푸사이의 트랜스포즈 푸사이를 곱해서 S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푸사이 1, 1은 루트 S1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푸사이의 1i는 푸사이 ij의 푸사이 11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따져보면 되겠죠? 그다음 그 벡터의 곱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푸사이 ii는 루트를 치고 si 마이너스 이제 그 k 이퀄 1서부터 i 마이너스 1의 푸사이 ki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 촐레스키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제곱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우리 앞에서 공부한 그 삼각행렬 그거랑 똑같죠? 알고리즘이. 그렇죠? 예, 그래서 S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각행렬이라고 했잖아요. 4, 2, 9니까 대각행렬 맞죠? 그렇죠?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S11이 4니까 그거에 루트를 씌워주면 푸사이 11이 나오죠. 그렇죠? 푸사이 11은 2죠. 푸사이 1, 2는 어떻게 돼요? 푸사이 1에다가 S1i잖아요. 그러니까 2가 뭡니까? 2죠. S1, 2가 2잖아요. S1, 2가 2이고 그 다음에 푸사이 1, 1이 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나왔죠. 여기 1이 돼야 되죠. 1. 그쵸? 예, 이거 고쳤을 거 잘못했네. 푸사이 1, 3 같은 경우에는 푸사이 1, 1이 2고 푸사이 1, 3가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푸사이 2, 2를 보겠어요. 그러면 S22가 뭡니까? S22가 2죠. 그렇죠.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푸사이 1, 2에요. K가 1. 그렇죠. 근데 이게 윗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이게 그 푸사이 1, 2가 1입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에 씌워주니까 1이죠. 푸사이 2, 3는 요식을 가지고 계산해 줍니다. 2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구하지 않아도 되죠. 대각행렬 이렇게 구해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촐레스키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촐레스키법에 의한 거는 바로 행렬의 삼각분해 프로그램을 구해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윗삼각형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LU 있잖아요. 그래서 그 U를 구해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촐레스키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그 UG가 바로 우리 윗삼각행렬이잖아요. 윗삼각행렬을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식이 바로 뭐예요? 여기 바로 내가 넣은 거죠. 행렬의 값을. 그렇죠? 행렬의 값을 넣고 원래대로 하면 여기 지금 주석 처리되는 게
스캔F로 요 값을 9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3x3니까 이거 생략한 겁니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행렬을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행렬을 화면에 프린트하고 초콜릿 기법 계산을 우리 함수 호출하고 함수 호출을 받은 거를 가지고 함수에서 이제 오리지널이 원래 조진 거고 L이 그 아래 삼각 UG가 위 삼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을 이렇게 곱을 해 봅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드를 만들어내요. 둘을 곱해서. 둘을 곱하면 원래가 나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L 매트릭스, 이게 로어 트라이앵글, 아래 삼각형렬, 그 다음에 그 위 삼각형렬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앞에 했던 촐레스키 함수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UG00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블로 우리가 캐스팅하는 거죠. 자동 변환이 돼서 오리지널 00 그 S01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 쓸 때는 1부터 시작하는데 컴퓨터에서는 인덱싱을 0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00 이렇게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쵸? 이거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고리즘 계산해주는 식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 촐레스키 알고리즘 식들이죠, 이게. 그쵸? 그것이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을 해서 우리 나온 결과예요. 그쵸? 예. 그 L 매트릭스가 있고 U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U가 바로 우리 제곱근이 되겠죠. 둘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둘을 곱해주면 이게 원래 매트릭스가 나와야죠. 그쵸? 예,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보면 똑같은 녀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행렬의 제곱근 구하는 데까지 우리가 했고요. 예, 그래서 저 주축 정리 부분은 우리가 뺐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게 제곱항으로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축 정리라고 그러고, 그때의 변환된 좌표 x 프라임 있죠? 그거를 우리가 주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주축 정리고요. 그래서 뭐 그건 됐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서 시간 관계상 뭐 입장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이게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칠게요. 최소 제곱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공지능 같은 거 할 때 우리 공부를 했던 거 기억이 나세요? 이거 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자, 리포트는 우리 촐레스크법 있죠? 그 프로그램 작성하고 소스 실행 한번 옛날같이 이제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조심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기말고사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말고사는 당연히 비대면 기말고사가 됩니다. 비대면이니까 어떻습니까? 오픈북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오픈북이 되고요. 시험 기간을 우리가 중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응용이니까 우리가 수요일 강의죠. 여기 못합니다. 네. 이게 수요일 강의고 원래 시험 시간이 1시 반인데 똑같이 그냥 오후 2시로 그냥 할게요. 오후 2시서부터 3시 10분까지 우리 점심시간 지나고 식권증 지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우리가 4장에서 6장 3절까지 하고요.
저 시험 문제는 우리 당일날, 그쵸? 23일이죠? 23일 당일날 수요일에 오후 2시에 E클래스 15방이라는 이름 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평가는 이게 상대 평가인데요. 이게 지금 1학기 때 이게 절대 평가를 했더니 학생들의 70%가 넘게 A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A가 너무 남발됐다는 문제가 제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50% 이하라고 했는데 이하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50% 미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명이 듣는다 그러면은 50%면 10명이죠. 근데 9명까지 A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0%가 안 되게끔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요. 자, 주의사항은요, 뭐,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 PDF 파일로 시험 문제 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4 용지 백지에다가 여러분들 학번 이름을 꼭 쓰세요. 그리고 볼펜으로 손으로 써서 답안지를 작성하겠습니다. 연필로 쓰면은요, 사진을 찍거나 이거 스캔을 하면은 흐릿하게 나와요. 이게 연필이 이게 햇빛을 좀 반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요. 그리고 좀 크고 좀 또렷하게 꼭 좀 써주세요. 시험 답안지 채점하는데 이게 답안지가 눈에 없이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렷하게 써야 됩니다. 수정할 게 있으면 그냥 볼펜으로 쭉쭉 긋고 새로 쓰세요. 예. 그리고 이제 스캔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을 우리에게 나한테 이메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메일로 그 답안지를. 근데 아무렇게나 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채점하는 사람 생각해야죠. 그래서 파일명은 학생 이름을 붙여서 파일명을 써요. 아무개 jpg면 jpg 이런 식으로 학생 이름을 꼭 붙여서 파일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게 이메일 다운로드 받고 이게 누구 건지 알고 채점하고 성적 처리하죠. 20명 있으면 4, 5명이 꼭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파일명 제대로 안 한 학생들은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네. 단언컨대 나가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답 제출 과정을 미리 한번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을 어떻게 옮긴다고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을 이용하면은요, 이게 그림 파일에 화질의 저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기 위해서 카카오톡에서 일부러 화질을 좀 저하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질 저하를 하는 그런 옵션을 풀고 원본을 보내던가 아니면 그런 거 할 줄 모르면 그냥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마세요. 화질 저하 되면은 알아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내가 이게 글씨를 좀 자세히 보려고 확대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확대하면은 이게 깨져요, 글씨가. 제출, 내 이메일 과정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2시서부터 3시 10분입니다. 그래서 내 이메일 화면에 접수 시간이 딱 찍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내가 봤는데 대략 1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로 되던. 그래서 접수받는 나의 기준으로 3시 10분 넘어서 접수된 답은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좀 의심된다.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보면은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 소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확실하다가 판단되면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제출하는지는 중간고사 봤죠? 예, 중간고사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중간고사 형식으로. 예,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